저녁 식사 시간, 평화로운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숙자는 바느질 바구니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 임신했어. 내 글자의 짧은 말이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숟가락 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아들 현우와 며느리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60세의 정숙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정 실장님이라 불리던 법조계 최고의 비서였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마침내 굳어버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정숙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결코 농담을 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법원 문서를 다루며 단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는 그녀였습니다. 농담 아니야. 병원에서 확인받았어. 4개월 됐어. 현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소영은 말없이 물잔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어머니, 이게 무슨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3년이나 됐잖아요. 현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아이입니까? 정숙자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수천 건의 사건을 담담하게 기록해온 그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나의 일이야.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때가 되면 모두 설명할게. 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변했습니다. 마치 뜨거운 물을 끼얹은 듯 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미쳤어요? 어머니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는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 밥그릇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릇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영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법원에서 30년 넘게 일하셨잖아요. 판사님들도 전부 아는 분인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일하라는 겁니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예요. 정숙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분노를 이해했지만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습니다. 남편 정태성과의 마지막 약속. 내 선택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아이를 낳을 거야. 현우의 눈에 실망감이 가득 찼습니다. 그의 어깨가 처진 것을 보니 정숙자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컵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정숙자는 문 앞에 잠시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달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숙자는 천천히 손을 배에 올렸습니다. 아직은 티도 나지 않는 작은 생명이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이었습니다. 3년 전 남편 정태성은 병실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소원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평생 원했던 아이 꼭 낳아줘요. 내가 떠나도 내 정자는 보관되어 있으니. 그때의 약속이 정숙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30년 법원 비서로 일하며 그녀는 불임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부부들의 사연을 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편의 정자를 냉동 보관해 아이를 갖는 사례를 열어보았고 그것이 법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정숙자는 지난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 아이를 갖기 위한 수많은 시도와 실패, 그리고 결국 현우를 입양했던 날까지
침대 옆 서랍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미소 짓고 있는 태성의 모습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여보, 약속 지킬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아이를 꼭 낳을 거예요. 방 밖에서는 여전히 현우의 격앙된 목소리와 소영의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 닥칠 어려움이 그려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굳건했습니다. 머리맡에는 법원에서 일할 때 항상 가지고 다니던 메모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30년간 판사들의 말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록했던 그 정확함으로 이제 그녀는 아이를 위한 계획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창밖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지는 데는 이틀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법원 근처의 이 조용한 동네에서 정숙자는 은퇴한 법원 비서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간 정숙자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소곤거림에 귀가 따가웠습니다. 야채를 고르던 손이 잠시 멈췄지만 곧 평소처럼 단단한 배추를 골랐습니다. 정 여사님, 정말 임신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숙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이웃집 김영희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숙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4개월 차예요. 김영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녀 뒤로 몇몇 아주머니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누구 아이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새 남자라도 생기신 건가요?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숙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평생 법정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일해온 그녀였지만 지금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김 여사님도 너무 남의 일에 관심 갖지 마세요. 정숙자의 차가운 대답에 김영희는 놀란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정숙자는 서둘러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듣지 않으려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그녀를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약속, 그 소중한 생명을 위해 이 정도 수모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소영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붉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장은 잘 보셨어요? 정숙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서 뭔가 불안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 있니, 소영아? 소영은 입술을 깨물며 망설였습니다. 현우 오빠한테 아침부터 전화가 왔었어요. 회사에서. 정숙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회사에도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현우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상처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회사에서 어떻게 된 거냐고 다들 물어봐요. 부장님까지 절 불러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정숙자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하구나, 현우야. 제 친구 김 변호사도 알더라고요. 너희 어머니 소식 들었다면서요.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현우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정숙자는 천천히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내밀어 현우의 어깨에 얹으려 했지만 아들이 몸을 돌려 피했습니다. 현우야, 내가 언젠가 모든 것을 설명할게. 지금은 조금만 기다려 주렴. 현우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3년이나 됐는데 60세의 임신이라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정숙자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 핀 국화가 가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꽃이었습니다. 소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건강검진은 받으셨어요? 고령 임신은 위험하다고 하던데. 정숙자의 눈에 감사의 빛이 스쳤습니다. 며느리의 걱정은 순수했습니다. 응, 병원에 다녀왔어. 다음 주에 또 검진 받기로 했어.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어머니 혼자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현우가 놀란 듯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소영은 남편의 눈을 피했습니다. 다음 날 정숙자와 소영은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젊은 임산부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정숙자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묵묵히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산모분, 고령 임신은 위험합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신 상태라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정숙자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의 말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아이를 꼭 낳고 싶습니다. 소영은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자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가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닌가요? 정숙자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소영아. 이 정도 어려움은 견딜 수 있어.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힘든 일도 많았으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30년 법원 생활에서 단련된 강인함이 묻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현우가 일찍 퇴근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조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정숙자는 소파에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주의하라고 하셨어. 혈압이 조금 높대. 현우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건강은 걱정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세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자는 문득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 속의 작은 생명을 생각하면 다시 용기가 솟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 꿈꿨던 아이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켜낼게. 정숙자는 살며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은 느껴지지 않는 생명이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모성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임신 5개월 차가 되자 정숙자의 배는 이제 조금씩 눈에 띄게 불러왔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살며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작은 생명의 존재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정숙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밝힐 때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현우야, 소영아,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니? 얘기할 것이 있어. 현우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정숙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모든 것을 말해줄게. 순간 현우의 손에 들린 신문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녁 거실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의 작은 배경음악처럼 깔렸습니다. 정숙자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자 젊은 시절의 남편 태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7년 전 너희 아버지가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에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 정숙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30년간 법정에서 기록을 하던 그 침착함으로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우리는 평생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불가능했지. 너를 입양한 것도 그 때문이었고.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대학생 때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충격이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자는 사진첩을 넘겨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과 그 옆에 앉아있는 정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일하며 만난 수많은 불임 부부들의 사례를 보며 나는 정자 냉동 보관에 대해 알게 됐어. 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입을 살짝 벌렸습니다. 판사님의 소개로 좋은 병원을 찾았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정자를 보관했어. 현우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점차 이해로 바뀌어가는 감정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숙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할 차례였습니다. 마지막 유언처럼 아버지는 내게 언젠가 그의 아이를 낳아달라고 부탁했어.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했어. 법원에서 결이 굳은 내가 이 마지막 약속을 어길 수 없었어. 말을 마친 정숙자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가슴 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놓는 순간 오랜 시간 쌓아온 단단함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위험한 결정을 왜 혼자서? 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분노와 오해로 가득 찼던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자는 아들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현우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일하며 배운 게 있다면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거야. 너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 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옆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정숙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우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오해와 분노, 그리고 이제는 이해와 존경이 뒤섞였습니다. 아버지의 아이라고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태어날 아이는 제 동생인 동시에. 말을 잇지 못하는 현우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지만 흐느끼는 소리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정숙자는 천천히 일어나 아들 옆으로 가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현우는 갑자기 몸을 돌려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해하고 어머니를 힘들게 했는데. 현우의 말은 흐느낌 속에 묻혔습니다. 정숙자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껴안은 채 울었습니다.
창밖에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만 거실은 따스한 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잠시 후 현우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건강은요? 정숙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의사 선생님께 정기적으로 검진 받고 있어. 조심하면서 잘 지내고 있고.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새로운 결심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 곁에서 함께 할게요. 모든 병원 검진도 함께 가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도와드릴게요. 소영도 덧붙였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와 아기를 위해 무엇이든 할게요. 아버님의 마지막 소원이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하잖아요. 정숙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순간이 이렇게 아름답게 흘러갈 줄은 몰랐습니다. 집 안에 흐르던 차가운 긴장감이 녹아내리고 이제 세 사람은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함께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정숙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남편이 저 위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의 아이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다리고 있어요. 약속 지킬게요. 정숙자는 배를 감싸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임신 7개월 차, 정숙자의 배는 이제 뚜렷하게 불러왔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60세의 나이에 임신한 자신의 모습이 여전히 낯설었지만 이제는 기쁨이 그 낯설음을 덮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힌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어머니를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소영은 시어머니를 위해 건강식을 연구하며 매일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에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부장님도 이해하셨고 동료들에게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숙자는 놀라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설명했니? 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아버지의 유언과 어머니의 용기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모두들 어머니가 대단하다고 말했어요. 정숙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의 지지가 이토록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시장에 나갔을 때도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수군거리던 이웃들이 이제는 다른 눈빛으로 정숙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영희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정 여사님,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참 대단하십니다. 남편분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주시다니. 정숙자는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에 뭉클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이제는 수치심 대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여사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저 위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현우는 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이 방을 꾸미는 건 어떨까요? 지금 빈 방을 아기 방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정숙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동안 임신에 대한 걱정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아기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주말이 되자 현우와 소영은 페인트와 벽지, 아기 가구를 들고 정숙자의 집으로 왔습니다. 셋이 함께 빈 방을 아기 방으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벽에 하늘색 벽지를 바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을 좋아하셨으니 하늘색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정숙자는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자주 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좋구나, 현우야. 내 아버지가 정말 좋아했을 거야. 소영은 아기 침대를 조립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이 이름은 생각해 보셨어요? 정숙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이름을 정해두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항상 정혜라는 단어를 소중히 여겼지. 평생 법원에서 일하며 정의를 추구했으니까. 아이 이름을 정혜로 하면 어떨까? 현우와 소영의 얼굴에 감동의 빛이 번졌습니다. 그 이름은 아버지의 가치관과 어머니의 직업 모두를 상징했습니다. 정혜.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어머니. 정숙자는 법원에서 쌓은 세심함으로 임신 과정의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법원 기록을 정리하던 손으로 이제 아기를 위한 준비물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작은 수첩에는 아기 용품부터 병원 검진 일정, 출산 계획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판사들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던 그 집중력으로 이제는 아기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다음 병원 검진 날, 현우가 휴가를 내고 어머니와 함께 갔습니다. 의사는 초음파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기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태명은 정하셨나요? 현우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혜로 할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요. 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걱정이 조금 덜어진 것 같았습니다. 고령 임신이라 걱정했는데 산모분이 정말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혈압도 안정되었고 태아의 상태도 좋습니다. 돌아오는 길, 현우는 문득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후회 없으세요?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숙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어려움과 고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것은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충만함이었습니다. 후회 없어, 현우야. 이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내 인생의 완성이야. 법원에서 평생 남의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이제는 내 이야기,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소영이 따뜻한 차와 간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아이가 태어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휴직을 신청하려고 해요. 처음 몇 달은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소영의 말에 정숙자는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소영아. 소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예요. 아버님의 마지막 선물이자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정숙자는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 견뎌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자는 아이 방에 들어가 창가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하늘색 벽지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아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아기 옷을 손에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가 이제 곧 태어날 거예요.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아이.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다리고 있어요. 방 안의 달빛이 마치 남편의 미소처럼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임신 8개월 중반, 정숙자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배는 이제 제법 불러와 움직임이 조금 불편했지만 그 무게는 그녀에게 행복한 부담이었습니다. 소영은 거의 매일 시어머니의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도왔고 현우도 일이 끝나면 꼭 들러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가족의 보살핌 속에 정숙자는 안정된 임신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가을날이었습니다. 정숙자는 아기 옷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그 꼼꼼함으로 작은 옷들을 색깔별로, 크기별로 분류했습니다. 갑자기 배에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정숙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금세 통증이 사라져 그녀는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10분 후 더 강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통증과 함께 뭔가 축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숙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직 출산 예정일까지 3주가 남았는데 이게 진통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아, 배가 아파.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소영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 지금 바로 갈게요. 움직이지 마세요. 정숙자는 천천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통증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지금은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로 아팠습니다. 너무 이른데,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불안감이 가슴 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습니다. 평생 법원에서 침착함을 유지했던 정숙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영이 헐레벌떡 도착했고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또 현우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오빠, 어머니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병원으로 가요. 구급차 안에서 정숙자는 진통을 견디며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소영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곧 병원에 도착할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정숙자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또 다시 진통이 몰려와 신음만 흘렸습니다. 소영의 얼굴에 걱정이 깃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현우가 이미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숙자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 안심이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진통은 점점 더 강해졌고 그녀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빠르게 검진을 마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수가 터졌네요. 예정일보다 3주 정도 빠르지만 지금 출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고령 임신이라 자연분만보다는 제왕절개가 안전할 것 같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생님, 어머니와 아기 모두 괜찮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행히 산모분이 임신 기간 동안 건강관리를 잘 하셨고 태아의 상태도 양호합니다. 수술 준비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정숙자는 수술실로 이동하기 전 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현우야,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현우가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저희가 여기 있잖아요. 정숙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줄 몰랐습니다. 사랑해, 아들아. 간호사들이 정숙자를 수술실로 이동시켰습니다. 현우와 소영은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몇십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어
현우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체중 2.8kg, 조금 작지만 건강합니다. 현우와 소영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곧바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산모님도 안정되셨습니다. 고령 출산이라 회복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고령의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게 출산하시다니 정말 기적 같아요. 얼마 후 정숙자는 회복실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들리세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현우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현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정말 아버지를 닮았어요. 정숙자는 힘겹게 손을 뻗어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생명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정혜. 정숙자는 아이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산모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령 임신이었지만 아이도 산모도 모두 건강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정숙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작은 생명.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퇴원 후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우와 소영은 결국 정숙자의 집 근처로 이사를 왔고 함께 정희를 키웠습니다. 소영은 휴직을 내고 매일 시어머니를 도왔습니다. 현우도 일찍 퇴근해 아기를 돌보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는 예상외로 육아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기저귀 갈기부터 우유 먹이기까지 모든 것을 능숙하게 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아이를 잘 돌볼 줄 몰랐어요. 아버지가 저를 키우실 때도 이렇게 하셨을까요? 정숙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너희 아버지는 정말 좋은 아버지였어. 내가 아프면 밤새 옆에서 지켜주고 울면 안아주고 너를 정말 사랑하셨단다.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정희를 더욱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희는 날이 갈수록 아버지 태성을 닮아갔습니다. 같은 미소, 같은 눈빛. 가끔은 정희를 바라보면 태성이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정숙자의 가족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의 오해와 편견은 사라지고 이제는 모두가 정희의 탄생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정 여사님, 이 아이가 정말 복덩이네요.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눈이 참 영리해요. 김영희의 말에 정숙자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희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던 날, 가족은 작은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현우는 정희를 안고 태성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정희가 1살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정숙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태성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마치 태성이 저 위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자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우리 정희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당신의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 이제 우리 모두의 사랑으로 키울게요. 정희가 정숙자에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태성의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눈빛. 정숙자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오해와 편견, 갈등과 두려움을 넘어 이제 그들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태성이 남긴 사랑의 유산인 정의를 중심으로 그들 모두는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현우도 이제는 정의의 든든한 형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소영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그 누구보다 정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창 밖에서 별빛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자는 잠자리에 들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어요. 정의를 통해, 우리 가족을 통해. 정숙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태성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의 사랑을 이어가는 그들 가족의 이야기가. 법정에서 정의를 기록하던 정숙자의 손은 이제 정의라는 이름의 아이를 키우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가장 위대한 정의의 실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